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비염인데요. 저도 비염이고 우리 PD님도 비염 환자고 오늘 뭐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같고, 근데 비염은 딱히 뭐 어려운 병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흔한 병이어서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비염이 뭔가요, 선생님? 네, 비염은 코에 염증이 있는 게 비염이죠, 그죠? 그렇죠? 비염. 예. 그래서 이제 콧물이 나고 재채기하고 가렵고 코가 막히고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거를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 이렇게 네네. 이제 정의를 내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비점막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 가면 코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렌즈를 보죠. 그렇게 이제 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심하게 안쪽으로는 사실 보기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꼭 봐서 진단하기보다는 그냥 증상으로? 가렵고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코가 막히고 이런 증상이 네. 있다라고 하면 네. 그냥 비염 환자다 이렇게 병태 생리학적으로 네.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네네. 저 이제 비염 증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비염과 알러지가 어떻게 다른지, 비염과 코감기는 뭐가 다른지,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용해서 쓰죠. 네네. 비염하면.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감기 걸려서 갔는데 비염입니다. 내가 비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상 양상에 따라서 급성비염, 만성비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급성비염은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코감기가 걸렸다, 급성으로 왔다 이런 거고요. 네. 이제 만성비염은 이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감염에 의한 만성비염이나 아니면 감염이 안 된 만성비염이나 네. 감염에 의했다라는 것은 뭐 축농증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라든지 인후염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서 오랫동안 염증에 의해서 오는 거지만 비감염적으로 온 거는 알레르기나 아니면 뭐 약물이나 호르몬 이상이나 뭐 네. 정서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거를 우리가 또 비감염성 비염, 만성비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그런 뭐 불안이나 이런 질환으로도 비염이 올 수 있어요. 비염 선생님? 증상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흔한 게 이제 알러지로 인한 비염인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알러지 쪽인 것 같은데, 알러지 비염은 원인이 뭐예요, 선생님? 네. 되게 다양하죠? 이제 알러지, 알레르기 뭐 이렇게 다양한 발음을 하죠. 뭐 영어는 알러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뭐 알레르기라고 하자 예전에 이렇게 알레르기라고. 통일을 하기도 네. 했고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요즘 들어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 대부분이 이제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라는 소인에 의해서 우리가 뭐 감기 걸리는 거야 이제 낫고 나면은 다행이지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비염 증상을 오랫동안 네네. 이제 앓게 되죠.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어나고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2012년과 16년을 비교해 봤었을 때 네. 우리 비염으로 치료받았던 환자들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진단명으로 붙여졌던 환자들이 네. 약 한 11.6% 정도 늘었어요. 예, 숫자가 늘었어요. 진료받았던 환자들이. 그래 그만큼 매년 알레르기 비염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큰 거네요. 네, 알레르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햇볕 알러지 때 알러지를 그렇죠. 조금 많이 다뤘었죠. 네, 맞습니다. 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정말 똑똑한 학생같이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레르기라는 것들은 이제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원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정상 반응이 네. 과민하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붙였는데요. 네. 이 알레르기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염의 기회가 점점 없어진 것.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항생제를 섭취하거나 그리고 네. 부모들이 요즘 뭐 최근에 저희 그 아나키 이런 네네. 사건처럼 예방 접종 안 하겠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예방 접종하게 되면 감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반작용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고 네. 있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감염이 잘 안 일어나는 대신에 알레르기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크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네. 이게 이제 유전적이냐. 이제 교과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가 알레르기 있을 때는 한 75%, 한쪽이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한 25%에서 5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누군가가 집안에서 알레르기가 있다라면 네네. 자녀들 중에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음. 이제 이때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뭐냐면 네.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환경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먹는 음식도 독성 음식을 먹고요. 네. 지난번에 독성 이야기했을 때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서 그런 과민 질환들이 생기고 또는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네. 습도가 굉장히 먼지가 많은 곳에 있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너무 건조한 곳에 있다든지 이런 생활 환경 때문에도 다 가족들 대부분이 그런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네.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보통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다 할 때 뭐 콧물 나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재채기 하고. 네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콧물, 재채기, 가려움, 그죠? 코 가려움. 예, 네네. 가려움. 그리고 코 막히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죠. 음. 그거 외에도 굉장히 이제 감별하기 좀 어려운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네. 내가 코 막히니 그러면 말을 잘 못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 코맹맹이 소리 나는 거, 입으로 숨 쉬는 거. 그러면 잘 때 입 벌리고 자고 코 고는 것. 네네. 그다음에 감기를 달고 사는 것. 그래 이제 자꾸 감기 걸렸다고 있는 환자들 중에 의외로 많은 환자들이 비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기약을 또 너무 과다하게 먹게 되겠네요. 그렇죠. 감기가 아닌데.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365일 감기약을 먹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앞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피가 잘 나는 것. 그다음에 가래가 뒤로 넘어가서 자꾸 기침을 하는데 알고 네. 봤더니 비염으로 가래가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비염 증상 중에 하나가 머리 아픈 거, 어지러움 증상도 네네. 비염의 증상이고요. 집중력 떨어지는 거, 주의가 산만한 거 이런 것도 비염의 증상이고요. 손톱 깨무는 아이들 있죠. 네네. 예, 저것도 그것도 비염 그래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거 왜 그래요? 이제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틱 같은 증상이 이렇게 답답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 깨무는 아이들, 뭐 빠는 아이들, 질근질근 네네. 씹는 아이들은 뭐 뭐죠?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막 네네. 꼭꼭 씹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비염을 의심해야 맞아요. 되고요. 이 얘기 예전에도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 같은 것들이 심한 것도 울혈이 돼서 코가 비염 환자들한테 올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가 막히고 이러니까 저는 수면 장애가 또 오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겠고 약간 가위 눌리는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내 숨을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깨면은 코가 막혀 있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염 환자들에게 그런 불안, 정서적인 질환들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비염 환자로서 궁금했었던 게 이제 이거를 계속 휴지로 풀다 보니까 코 이제 피부가 다 이제 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화장실 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손으로 네네. 코를 풀어서 씻고 네, 다시 네, 이제 화장으로 네. 토닥토닥 하고 이러는데 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코 푸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바깥에서도 화장실 가가지고 코 푸는 거. 네. 이거 코를 비염 환자는 푸는 게 괜찮은 건가요? 네. 코가 나오니까 풀게 되겠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코를 많이 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차 감염.
이제 휴지, 형광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 점막이 자극이 휴지로도. 되니까 2차적으로 감염이 되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거 헐잖아요. 그죠? 너무 네네. 많이 풀어서 닦아내는 거. 그렇지만 뭐 코가 흐르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먹을 순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푸는 거는 뭐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푸는 게 안 좋다고 또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상관없을까요? 그래요?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 기도 그러니까 네네. 코, 입 이런 쪽에 기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네. 학습 능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네네. 정신도 맑아지고 우리가 잘 때 코가 막혀 있거나 코골을 고르면 우리 뇌가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뇌가 푹 쉬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 피로도 오게 돼요. 그래서 코를 이제 너무 답답한 습관적으로 답답해서 안에 풀어도 안 나오잖아요. 네. 막 거의 뭐 집이 떠나갈 듯이 세게 코끼리처럼. 그렇게 푸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더 울혈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또 혈압이 올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코피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그 코가 부비동이나 이런 쪽으로 압력에 의해서 오히려 밀려 들어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럴 경우에 코를 세척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비염 환자로서 완전 귀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